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해올 사람,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또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1번 분들은 좀 기대를 갖고 리딩을 들어보셔도 좋겠다 싶은 게 이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로맨스 카드는요. 로맨스라는 키워드 말 그대로 두 분이 알콩달콩하고 설렘이 가득한 좀 로맨틱한 연애를 하게 될 거라는 거. 또 우리 1번 분들이 상대방이 좀 섬세하고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면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컨트랙트 카드를 보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두 분의 사이가 공적인 문서에 남게 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고 깊게 이어질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약혼과 결혼과 같이 혼인신고서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동거라면 부동산을 같이 알아보게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죠. 그 형태와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두 분은 진지한 사이가 될 것인데, 아까 봤던 이 로맨스 카드처럼 진지함과 깊은 부분 이외에도 로맨틱하고 알콩달콩한 부분, 설레는 부분도 놓치지 않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연애운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함께할 파트너를 곧 만나 매우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연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 상대는 어떤 외적인 분위기를 가졌고, 또 어떤 성격과 연애 성향이 소유자이고, 가장 가능성 높은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 이분이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분위기부터 읽어보자면, 동물로 비유해봤을 때 약간 여우 같은 느낌이 나요.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 여우 같은 느낌인데요. 부드럽고 귀여우면서도 약간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동글동글한 얼굴인데 눈꼬리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운동을 꾸준히 하시거나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나와서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헬스 매니아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특히 어깨나 팔 쪽이 매력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성분이라면 그 오프숄더를 입었을 때 그 제니 같은 직각 어깨 라인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넓은 어깨와 등 근육으로 좀 듬직한 매력을 뽐내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얼굴은 좀 귀엽고 선하고 착해 보이는데 몸은 아니라서, 몸에서 완전 다른 반전 섹시 매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여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섹시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또 특히 웃을 때 매력적이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까 이분이 좀 눈꼬리나 입꼬리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매가 이렇게 짙으면서도 깊으면서도 웃을 때는 약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반달 눈이 된다거나, 입꼬리도 동시에 살짝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좀 미소 짓게 만들고 쳐다보게 만드는 매혹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이를 보면 우리 1번 분들보다 연하일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렇다고 너무 어린 느낌은 아니고 친구 같은 느낌이 강해서 연하가 가장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연하든 또 연상이든 1살에서 2살 이상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 좀 친구 같고 편한 연애를 하게 되지 않으실까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성격을 이어서 보면서 한 번 더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격 자체가 친절하고 사교적인 편이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고 뭔가 부담 없이 편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친근함을 주기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든 모임에서든 또 단체에서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없으면 뭔가 허전해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마냥 좀 어떻게든 되겠지, 아 몰라, 이렇게 낙관적인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 긍정 에너지를 뒷받침해주는 진취적인 성격이나 능력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아 라는 듬직하고 현명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랑 연애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을 많이 가게 된다거나 둘만이 좀 새로운 특별한 경험들, 추억들을 많이 쌓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뭔가 집순이라던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좀 꺼리는 안정적인 성향이라고 하셔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는 듬직함과 또 도전 정신,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같이 공유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연애 성향을 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편인 것 같거든요. 친근함이라는 이분이 이 성격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본인이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노력을 쏟는 편이라고 해요. 아무리 작은 기념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거나 깜짝 선물을 준비해 놓는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이분의 성격만큼이나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한다거나 주말이 되면 미리 맛집을 예약을 해 놓는다거나 뭔가 연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온 힘을 다 쏟는 편이고 본인이 또 그런 거를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로맨스라는 키워드, 오라클 카드처럼 정말 로맨틱함이 가득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분이 장점과 함께 조금은 주의하면 좋을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을 읽어보면 긍정적이지만 가끔은 너무 직설적이고 솔직해서 의도치 않게 듣는 사람을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때로는 좀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좀 함께 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자주 연락하려고 해서 여러분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고 또 솔직함이나 투명함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적절히 연애를 하면서 맞춰 나간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특징에서 마지막 이 성향이나 성격과 잘 맞는 가장 가능성 높은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 몇 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술 쪽들, 또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 마케팅이나 광고업계 쪽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분이 사교적인 성향이나 좀 밝은 에너지를 고려해봤을 때 이벤트 플래너라든지 행사 기획 쪽, 여행 가이드, 영업직, 교육자, 트레이너 쪽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직업들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성,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실지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감정과 첫인상을 느끼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활 패턴, 기존에 돌아다니는 그 생활 장소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어지는 연일 수 있어요.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다가 상대방이 말을 걸어오게 될 수도 있고요. 놀러간 여행지에서 우연히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연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잠깐 휴식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게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뭔가 돌아다니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사람과 친해질 거라고 예상치 못한 순간 시작되는 연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설레고 긴장감이 감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초반에는 상대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가 여러분들을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지켜보기만 하다가 1번 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용기 내서 말을 걸고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는 1번 분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나 또 솔직함, 성숙함, 또 가끔 보이는 엉뚱함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1번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고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뚝뚝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가끔씩 나오는 섬세한 배려들이나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들을 보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서 큰 호감으로 커지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상대가 워낙에 좀 솔직하고 돌직구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순간부터, 뭔가 말을 걸고 행동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 1번 분들이 상대의 감정을 알아채게 되고 뭔가 헷갈리게 될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서로의 성격과 취향을 알아가게 되면서 단단하게 관계를 쌓아갈 것이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워낙에 직설적이고 솔직하다 보니까 그런 말투라든지 빠른 접근 방식이 관계 속도에 당황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이 진정성, 솔직하거나 조금 서툰 말투 안에 들어있는 이 애정과 진지함들, 열정의 마음을 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의 이런 투명한 태도가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상대를 다루는 방식에 능숙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봤던 이 로맨스 카드처럼 함께 있는 순간들이 신선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서로의 별거 아닌 한마디에도 웃음이 빵 터지게 된다든지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크게 기뻐하게 되고 웃음꽃이 터지게 되는 그런 애정이 넘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나왔기 때문에 함께 요리를 하게 된다거나 운동을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언 카드에 들어온 원석은 직감과 본능을 믿고 행동할 때 행복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거나 너무 작은 행동들, 표현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크게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보다는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그 마음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상대한테 느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직감을 믿어보시면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마음 편하게 관계가 이어지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맨틱하고 또 동시에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 관계가 언제쯤 시작되게 될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으로 빠르면은 10주 정도, 2달 약간 넘은 시기 안에 이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10달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이 행복한 연애 이어가시길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해올 사람,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카드 분위기만 봐도 사실 너무 어둡죠.
이렇게 창문이 깨져 있는 이미지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인물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요. 우리 2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이제 새롭게 알아가게 될 뉴페가 아닌 둘만 공유했던 추억이 있는 사이 한 번 끊겼던 구패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썸남이든 썸녀든 또 전 애인이든 구패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그 인연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다. 나는 6패를 기대하고 리딩을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2번이라는 번호가 여러분들의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으니 2번 다음으로 끌렸던 번호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본격적으로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관계의 과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미래의 상대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스워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좀 이기심들, 거짓말, 배신, 그리고 상처의 키워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미지를 보면 칼을 이렇게 훔쳐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안겨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지 않게 불륜이나 바람, 다른 이성과 엮이는 상황을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함께했던 시간들이나 나눴던 애정에 비해서 너무나도 예의 없고 배려 없는 이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홧김에 이별을 말한다든지 잠수를 탄다든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그냥 이별 통보를 해버린다든지 했을 수 있고요. 굳이 뭐 이성 관련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파트너에게 당연하게 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 편하자고 말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싸울 것 같아서 그랬다고 숨기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키기로 서로 간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어기고 지키지 않고 실망시키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숨긴다거나 오히려 뻔뻔하게 갑자기 이렇게 못 맞춰주겠다면서 본인도 힘들다면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낸다거나 신뢰나 이 실망감들,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손 놓아버리는 나도 못 맞춰주겠다, 나도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손 놓아버리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 특히나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정색 배경에 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을 연극할 때 쓰는 그 도구거든요. 키워드가 매니플레이션, 조종이에요. 말을 본인 유리하게 교묘하게 바꿔 말한다거나 분명 본인이 잘못한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들. 또 경우에 따라서 집착이나 질투가 너무 심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옆에 이 셰럴드, 유리창이 산산조각난 이 모습처럼 두 분이 신뢰 관계가 한 번 깨진 이후로 혹은 뭐 한 번이 큰 다툼이나 오해로 관계에 이렇게 금이 간 이후로 각자한테 쌓인 상처나 앙금들 속에 담아놓은 실망감들로 인해서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의 행동에 더 신경 쓰게 만들고 집착하거나 질투하게 만들고 또 작은 오해나 갈등들도 더 크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워드 7번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둘 다 힘들고 둘 다 지치고 또 예민할 법한 상황 속에서 둘 다 이렇게 이 관계를 위해서 서로 각자 배려할 거 배려하고 희생할 거 희생하고 눈치 보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만 희생하고 있다고, 본인이 더 배려하고 있다고, 본인이 손해보는 거 위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 상대 쪽 카드에서 투 오브 스워즈, 좀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관계에 이 시간이 쌓이고 점차 깊어지는 과정에서 좀 점차 확신이 없다는 듯이 수동적이게 행동을 한다거나 회피형이나 불안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아직 이렇게까지 나는 깊고 진지한 좀 희생이 필요한 헌신적인 관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까지 싸우고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관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진지한 관계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저 눈앞에 닥친 감정적인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앞의 감정 힘든 상황만 생각해서 이별을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2번 분들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비해서 훨씬 좀 따뜻하고 배려 있게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입원분들도 상대한테 많이 화내고 실망하고 똑같이 상처를 줬을 수도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좀 상대가 힘든 시간을 버티게 만들어주고 의지할 수 있게끔 어깨를 좀 빌려주고 곁을 지켜주고 또 관계를 위해서 끝까지 좀 노력하는 쪽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드를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입원분들 쪽에서 상처나 실망감, 좀 허무함, 배신감, 당황스러움으로 마무리된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 깨진 유리창처럼 많이 좀 힘들고 마음 고생시키는 이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 상대방은 이별 후에, 이 관계가 끊긴 후에 어떤 감정들을 느껴왔을까? 앞으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보여올까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상대는 본인이 과거 행동이나 이 관계를 떠나보냈다는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관계를 아직까지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붙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불현듯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SNS를 이렇게 염탐을 해보면서 연락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다거나 아, 내가 그때 이별을 받아들인 거 혹은 이별을 말한 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끊임없이 그 생각에 좀 잠겨 있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좀 즐겨 찾던 카페라든지 함께 들었던 혹은 여러분들이 추천해줬던 노래들, 자주 갔던 장소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별에 대한 관계가 끊긴 사실에 대한 후회가 점점 더 커졌고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본인이 여러분들을 많이 실망시키고 뭔가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원분들이 본인이 옆을 좀 지켜줬다고 힘이 되어줬다고 생각하고 그거에서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대한테 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관계가 힘들었는데 혹은 내가 걔를 그렇게 실망시켰는데 우리가 싸움이 그렇게 잦았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항상 그래도 노력해줬어. 걔의 존재 때문에 내가 많이 힘이 됐었어. 그때 걔 때문에 좀 버틸만 했어. 행복했었어.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특히 상대가 이렇게 신뢰 관계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여러분들한테 충격이나 배신감을 주고 실망시킨 경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줄 거라는 확신도 없고요. 이 관계가 지금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없지만 끝까지 그래도 해보고 싶다. 나는 그래도 이 미련을, 이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망쳐놓은 관계, 내가 끝내놓은 관계, 내가 다시 되돌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본인이 이번 분들한테 상처 주고 실망시켜놓고 이 관계 이렇게 금가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노력해봐야겠다. 이대로 이 아쉬움의 감정들이나 미련들이 그냥 사라지길 바라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나서서 우리 과거를 바로잡고 해결해봐야겠다. 책임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분도 아,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그 사람이 날 아직까지 기다려주고 있을까? 나 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들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아, 그래도 보고 싶어. 우리 입원분들 보고 싶어. 이대로 끝나면 후회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커서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은 연락해서 내가 최대한 이 금간 거 다시 붙이려고 노력하고 보자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좀 상대방이 여기 수동적인 태도 보이고 있잖아요. 관계에 좀 충분한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권태기가 왔다는 듯이 더 이상 이 관계에 확신이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거나 좀 본인이 걱정거리, 이 관계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본인 개인사, 가정사 이런 것들에 대해 솔직하지 않고 본인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관계에 대한 태도에 티가 났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나 사실 그때 이렇게 힘들었었어. 나 사실 그것 때문에 이 관계에 집중할 수 없었어. 근데 나 다시 고쳐놓고 싶어. 이 관계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렇게 관계의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과의 그 관계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내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내가 나 자신 챙기기에도 바빴어서, 내가 그 당시에 잠깐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 너와의 관계 소중함을 몰랐었나 봐. 근데 나 진짜 이제는 우리 관계 잘 해보고 싶어,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오랜만에 잠깐 얼굴 볼래? 근처 지나갈 일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실래? 뭐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슬쩍 본인이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분들 카드에는 진지함과 조심스러움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표현이 조금 서툴 순 있어도 이 사람이 나 없는 동안 힘들었구나, 이 사람이 좀 느꼈구나, 깨닫긴 했구나, 고생 좀 했구나는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번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석에는 라피즈 라줄리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진짜 우리 이번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스스로 솔직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번 분들 카드에는 전체적으로 좀 상처라든지 배신이라든지 충격, 배신감, 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을 수 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카드에서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가볍고 쉽게 상대를 그냥 용서해줘. 그냥 너가 다시 상대 좀 믿어봐줘. 이 관계 그냥 다시 시작해. 다시 한번 믿어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주기보다는 이 관계가 우리 이번 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상대한테 어떤 점을 기대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택지를 던져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카드 흐름상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노력해보겠다고, 이 관계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다가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번 분들한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선택지가 있는 것도 맞아요. 곧 있으면 우리 이번 분들한테 그런 선택지가 놓여지게 될 텐데, 이 카드 원석이 주는 메시지처럼 내가 진짜 이 관계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관계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까?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봐라 라고 카드에서 딱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머리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계시다가 상대한테 딱 연락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상대의 진심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상대의 이 진심을 받아주기로 선택을 하셨든, 마음이 복잡하고 좀 싱숭생숭하고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안 되겠다 해서 안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든, 이 조언 카드처럼 넌스탑 한번 결정을 딱 내렸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밀고 나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후회 없이, 과거에 대한 뒤끝들이나 앙금들 없이 다 버리고 열정적으로 사랑에 한번 임해보시고 상대 믿어봐 주시고, 만약에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더 이상의 후회나 아쉬움 없이 새로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일상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 두 장의 카드에서 조언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마지막 조언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구패에게 연락이 오면서 선택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점, 구패가 곧 후회하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과연 그러면 그게 언제쯤일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기 카드에는 3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비교적 빠른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빠르면은 3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영상 보고 계신 당일, 다음날 혹은 3일 안에도 상대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길어지게 돼도 3주이기 때문에 한 달 약간 안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고백해올 사람,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3번 분들의 카드에는 이 별똥별 카드가 가장 먼저 중앙에서 딱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Dreams come true, 소원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 분들 중에서 지금 좀 가까워졌으면 하는, 막 관심이 생기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나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싶은 특정 상대방이 있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당장에 난 그런 사람 딱히 없는데, 딱히 생각나는 사람 없는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을 한순간에 사로잡아버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곧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만큼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케미를 가져다 주는 사람, 내 높은 눈 그리고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사람, 오랜만에 두근두근한 설렘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상대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특별한 감정을 가져다 줄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지 이분이 특징을 읽어보면서 두 분이 관계성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딱 강렬한 인상을 주는 화려한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루하고 답답하고 조용한 스타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볼수록 매력 있는 양파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중간중간 느껴지는 유머 감각이라든지 섬세함들, 또 웃을 때의 그 귀여운 표정들, 배려들, 또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들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상대방일 것 같아요. 막 사교적인 성향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도 차분함과 담담한 사이에서 중간중간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독고다이 성향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감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진중함이나 섬세함이나 성숙함, 그 깊은 매력들이 느껴지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자신의 그 감정이나 신념을 내세우면서 강요하지 않고, 본인만이 옳다고 좀 고집스럽지 않고 차이점을 맞춰가는 것에, 또 배려하는 것에 능숙하신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조용히 좀 곁을 지켜주면서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분이 아닐까 싶고요. 성격 차이라든지 뭐 연애 성향,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금방 중간점을 딱 잘 맞춰가면서 발전하게 되는 관계일 것 같아요. 이분이 성향에 들어온 이 펜타클 3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성실함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서요. 이 상대방이 본인이 커리어나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한다든지 눈이 반짝인다든지 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보면서 멋있다, 또 본인 일에 저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이 좀 귀엽다,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다,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또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관계성도 같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장의 카드, 이 드라마 카드와 스워드 9번 카드로 관계 초반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부터 보면 빨간색 배경에 가면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가면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 카드가 두 분이 관계성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서로 각자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관계에 긴장감이 맴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또 두 사람이 가면을 쓴 것처럼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로든 지인이로든 혹은 뭐 직장 동료로든 두 분이 어느 정도 친해진 사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느낀 이 호감, 애정, 관심, 또 질투심 같은 감정들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이렇게 가면 뒤에 숨기고 서로를 대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적으로만 대한다거나 혹은 새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거나 말 걸 만한 뭔가 친해질 만한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만약에 지금 끊긴 사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한테도 있는지, 상대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두 사람 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 수도, 또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관계의 불안함들, 불확실함들, 또 그런 데서 느껴지는 긴장감, 떨림, 설렘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이렇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엔 좀 어색하거나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말을 걸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단지 오늘 좀 피곤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뿐인데 서로의 성향이라던가 사적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나에게 지금 이 사람이 거리를 두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너무 좀 오버했나? 티냈나? 이렇게 각자 두 분 다 서로의 그 조심스러운 사소한 표현에도 괜스레 걱정이 되고 깊게 파고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가 먼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를, 힌트를 던져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상대방의 성향에서 좀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완벽할 때 행동하고 싶어 하는 그 기다리는 조심스러움이 보여지고 있어서 관계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 가면을 좀 벗기고 안에 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답답함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비교적으로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점차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것이라고 카드 흐름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의 성향이나 상황을 이해하면서 혼자 결론 지어놨던, 혼자 조금 생각해놨던 오해나 걱정들을 풀어내고 각자가 느끼고 있는 이 애정들, 관심에 대한 힌트를 찾으면서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해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놨다면 나중에 가까워지고 나서야 사실 상대가 엄청 낯을 가린다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된다든지, 최근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거나, 관계의 장거리라던가 사내 연애, 비밀 연애, 또 나이 차이, 그 당시에 상대가 겪고 있던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다면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관심 있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우리 관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걸렸었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어서 연애를 하는 게 맞나 싶었어. 이렇게 속사정에 대해서 털어놓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생각들, 오해들 각자 담아놨던 것들을 풀어내게 되면서 훨씬 더 깊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애정을 나누게 되실 것 같아요. 어색하고 좀 불안했던 감정들이 안정되면서 속에 담아놨던 감정들을 티내기 시작하실 것 같거든요. 너랑 이렇게 대화 나누니까 좋다, 너랑 있으면 뭔가 편안해,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엄청 재밌으신 것 같아요, 엄청 예쁘세요, 이렇게 대화 도중 은근슬쩍 칭찬을 한다든지, 유독 우리 산모분들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저번에 이 음식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거기 갔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이렇게 관심을 표현을 한다든지 점차 서로가 쓰고 있던 이 가면을 벗고 대하면서 정체되었던 이 시간들만큼이나 빠르게 화라락 발전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조언 카드에 정말 딱 맞는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서로에 대해 좀 더 잘 알아가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급해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갈수록, 대화를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자연스럽게 불안하거나 막
막 혼자 막 고민하는 그런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나 상처가 쌓여있는 관계라면 상대방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은 뭐가 속상했는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정은 되살아가고 관계는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걱정했던 점들은 또 뭐가 있는지, 또 상대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지만 확신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가면 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성향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도 많지만 이 차이점이 특히 눈에 띄고 있는 관계이긴 하거든요. 초반에는 성향의 차이, 성격의 차이, 생각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 이렇게 다른 점에 대해서 머리로 알게 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관계를 더 풍부하게 색다른 경험으로 채워주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을 알려주고 또 나의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고 내가 안 해봤던 경험을 알려주는, 다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더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갖고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상형, 정말 혹은 이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상대와 곧 관계가 발전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 곧 이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의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기 카드를 뽑아보면서 그럼 이 시기가 언제일지 읽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계 카드에는 4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4일, 일주일 안에도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4주 정도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비교적 빠른 시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안에도 지금 답답한 시기에 있는 관계, 이뤄졌으면 하는 관계, 내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대,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챌 수 없는 과거 인연까지도 급격하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상형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정말 이 행복하고 소중한 인연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마음을 고백해올 사람,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떤 사람일지, 또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전체적인 연애운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4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카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카드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어요. 여기 딱 빅 해피 체인지, 곧 크고 행복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삶에 큰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곧 등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행복한 연애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4번분들과 함께 하게 될 연애의 주인공,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지, 외적인 분위기라던가 성격, 또 연애 성향, 가능성 높은 직업들까지 전체적인 특징을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굉장히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싶어요. 딱 귀엽다, 섹시하다, 듬직하다, 어느 하나로 분위기가 딱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들,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적인 분위기도 어떤 장소에서 만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또 지적인 면이 돋보일 수 있고요. 헬스장이라던가 동네 또 집 앞같이 편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면 건강미나
귀엽고 쾌활한 면이 돋보일 수 있는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냐, 연하게 하냐, 또 머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런 스타일링에 따라서도 어떤 날엔 귀엽고 순수하게 청순하게 보이다가도 어떤 날에는 좀 섹시하고 성숙하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좀 활발한 자신감 있는 모습이 가장 돋보이는 분일 것 같기는 해요. 단순히 그 외모가 잘생기거나 예쁜 것 이상의 그 시선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특별하고 개성 있는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신감 있게 본인을 표현하고 또 원하는 것을 줏대 있게 쫓아가는 면 때문에 개성 있고 빛나 보이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런 다양한 매력만큼이나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뭐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스포츠, 요리 등 그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여러 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매력을 갖고 있구나, 또 이런 재능이나 포인트들을 갖고 있구나, 시간을 가지면서 감을 잡아갈 때쯤 또 튀어나오는 다른 면 때문에, 다른 매력 포인트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어? 이 사람 요리도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 책을 좋아하네, 지적인 면도 있네. 이렇게 색다름을 안겨주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분이 좀 개성있고 통통 튀는 면은 연애 성향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늘 하던 데이트 코스에서 벗어나서 오늘 미술관 한번 가볼까? 미술관 데이트 어때? 라든지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이렇게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든지 좀 소소하고 귀여운 장난들을 많이 치기도 하는 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 어색함이나 불편함이나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고 본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느끼길 바라기 때문에 연애할 때 주로 이 파트너의 데이트 취향이라던가 연애 성향에 맞춰주고 배려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스펀지같이 카멜레온같이 상대방 쪽에 맞춰주면서 배려하는 연애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과 연애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개성 있고 또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인 만큼, 독립적인 사람인 만큼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분이라고 보여져요. 본인 취미생활이라던가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던가 또 일하는 시간, 그냥 여가 시간과 같이 이 본인이 넘치는 그 호기심과 사회성들, 그런 걸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를 하면서도 각자만이 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서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더 사랑이 가득하고 2배, 3배로 좀 열정적이게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건강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상대한테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성향이나 적성에 잘 맞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 가능성 높은 직업들도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은 워낙에 좀 다재다능하고 카멜레온같이 스펀지같이 적응력이 빠른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셔도 좀 싹싹하게 잘하실 것 같기는 한데 주로 좀 자기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이너라든지 뭐 작가나 영상 편집, 인테리어, 프로듀서 이런 예술 쪽도 가능하고요. 자기주도적인 직업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 뭐 1인 사업가처럼 개인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 기획 쪽이라던가 프리랜서, 또 개업이 가능한 전문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들이 있구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성, 두 분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되실지, 그 과정에서 또 서로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파티라던가 축제라던가 또 여행지라던가 이렇게 편하게 즐기기 위해 가는 장소보다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장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연보다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만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상대방이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일 것 같아요. 두 분이 직장이 같을 수도 있고 뭔가 협업,
프로젝트, 계약이나 영업 등을 통해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적인 만남이 대표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부동산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세금과 같은 전문적인 상담부터 해서 헬스장, 학원, 취미활동, 클래스, 세미나 같은 곳에서 선생님이나 서비스 제공자로 혹은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나 학생으로 만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목적이 정해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의 소개팅, 주선으로 만나게 되는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가는 장소에서 이런 의외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순간이지만 분명한 의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서로가 어떤 첫인상을 받게 됐을까 봤을 때 이 두 장의 오라클 카드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카드부터 보면 쨍한 파란색 배경에 장난감 총이 딱 하나 그려져 있는데 빵이라고 써져 있어요. 방아쇠를 당기면 순식간에 총알이 확 나가버리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나 강렬한 감정을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딱 상대를 보는 순간 이 머릿속 종이 땡땡땡 울린 것처럼 큐피트 화살이 딱 날아와서 박힌 것처럼 멍 때리게 되는 그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이 내 인연이다 싶을 수 있다라고 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게 되고 그런 강렬한 감정들이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서로의 취향에 저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카드는 첫눈에 반하는 상황 말고도 어느 순간 상대가 확 이성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순간을 말해주고 있기도 해요. 평소에는 뭐 직장 동료로, 친구로, 지인으로, 같이 학원이나 학교 다니는 사람으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딱 꾸미고 차려입은 멋있고 예쁜 모습을 보게 된다거나 사소하게 날 챙겨준다거나 뭔가 내가 평소에 그냥 생각했던 이미지나 분위기와 다른 반전 매력 있는 면을 보게 된다거나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 보이고 이상하게 남자로 여자로 느껴지게 되고 이상하게 그 후로부터 그 사람 앞에 서면 떨리게 되고 나 오늘 괜찮나? 거울 보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상대방한테 갖고 있던 감정들 또 생각했던 이미지를 180도 확 바꿔주면서 확 이성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4번분들 쪽에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뭐 직장 동료, 친구, 지인으로만 느끼다가 확 이성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상대방 쪽에서 우리 4번분들한테 느끼는 매력 포인트를 보면 좀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부분에서 호감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밝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도전하는 모습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나아가려는 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종업원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말하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이 가치관, 친절함, 따뜻함, 사소한 배려들이 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매력 포인트들 때문에 상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첫눈에 반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포인트들 때문에 확 이성으로 보이게 되면서 시작되는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면 상대가 확 칼을 빼드는 게 보이죠. 나 이제 말해야겠다, 표현해봐야겠다,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거든요. 솔직한 태도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좀 돌직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처음 봤던 빅 해피 체인지, 크고 행복한 변화 카드처럼 상대에게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본인한테 찾아온 행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놓치기 싫은 사람, 내 하루하루를 좀 다채롭고 행복하게 설레게 만든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칼을 딱 빼들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마음을 표현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 완드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당장을 넘어서서 그 다음을, 미래를 계획하는 카드예요. 처음은 이렇게 우연하게 의도치 않게 시작하게 되지만 점차 서로에게 진지한 감정을 느끼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계획하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한 애정과 열정과 반하게 되는 순간을 시작으로 금방 관계가 진지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순간이 언제쯤 시작되게 될까? 한번 시계 카드를 뽑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계 카드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고 계신 시점 기준으로 빠르면은 7주, 한 달 약간 넘은 시기에서 2달 약간 안 되는 시기 안에 이 상대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찾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강렬한 뱅, 이 큐피트 화살이 꽂히는 순간이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길어지게 되면은 7달 정도, 반년 약간 넘은 시기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계 카드까지 챙겨가셔서 행복하고 설레는 인연 이어가시길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